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1K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생각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365일 이평선을 하회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글과 영상으로 일단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금화를 권장드리긴 했었는데 모두에게 해당될 수는 없었던 이야기겠죠. 그래도 일단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은 드렸었고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91K 부근까지 좀 더 하락한 모습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긴 그림에서 하락장을 대비하고 짧은 그림에서 반등을 노려보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그 근거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월봉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불장 피크아웃, 22년 불장 피크아웃 때와 비슷한 모습이 관찰이 되죠. 각종 지표들이 이평선 이하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표들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이나 주봉보다 월봉은 더 묵직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면 다시 이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늦게 움직이는 MACD까지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50에서 60 이평선까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었고요. 22년 하락장 이후에는 60 이평선을 하회한 뒤에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다시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됐었죠.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앞으로의 하락장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 대략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긴 시계열을 봤을 때니까 현재 당장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MACD가 월봉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각 사이클마다의 공통적인 부분은 데드크로스가 났던 시점 부근에서 그 이후에 월봉이 양봉이 나왔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봉도 그렇지만 큰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가 날 때 캔들이 반등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고요. 이때도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양봉이 나왔고 이때도 데드크로스 이후에 두 개 연속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도 보시면 확실하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면 11월 봉이 데드크로스로 마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12월 그리고 길면 1월까지는 반짝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은 지급준비금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L1 유동성이라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유동성이 바로 지급준비금인데요. 여기선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래포 잔고가 쌓여있던 것도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시중으로 더 이상 풀리면서 유동성을 더해줄 곳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 자체의 흐름이 더욱 중요하겠죠. 지난 경우들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가던 구간들에서는 어김없이 지급준비금이 함께 하락을 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파란 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유동성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강한 테마의 형성, 금리 인하에 따른 할인율 감소로 DCF 방식으로 계산되는 주가의 현재 가치 상승, 옵션의 감마 스퀴징 등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은 기업이 가진 이러한 속성들은 없기 때문에 유동성 그 자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지급준비금, 즉 유동성이 현재도 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정리를 하자면 월봉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고 지급준비금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보면 현재 바닥을 다지는 듯 싶다가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 시총과의 괴리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시총이 이렇게 오를 때와 꺾여 내려갈 때는 약간 힘이 다릅니다. L1 유동성이라고 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L2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런 자금들이 돌면서 L3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총까지 늘어날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있는데 이 데이터만 보면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까지는 온기가 뻗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다시 반등할 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MVRV Z 스코어의
365일 이평선, 파란 점선인데요. 이 이평선도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고, 우선 30일 이평선, 보라색 선인데요. 이 이평선도 강하게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년장 그리고 22년장의 피크아웃 때를 보시면 비슷한 그림이 현재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5일 이평선은 상당히 질량이 큰 이평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말아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올리더라도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죠. 상방이 막혀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그냥 끝난 것이냐? 저는 한 번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일부만 포지션에 노출시키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월봉들이 반짝 상승했던 경우도 있거니와 11월 말에서 12월 갈수록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유동성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셧다운 해소 이후에 공무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서 TGA가 감소하고 지급준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황색 선인 TGA 잔고까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동안 TGA 잔고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재무부의 현금 계정이 늘어났다, 빨려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이렇게 TGA 잔고가 늘어난 이유는 셧다운 때문에 지출되지 못했던 자금들이 쌓여 있는 것이니까 다시 셧다운이 해소가 됐고 이제 밀린 공무원들의 급여가 지급이 되면 그들의 뱅크 어카운트에 잔고가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급준비금도 늘어나겠죠. 대신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은 현재 2.88 트릴리언 달러인 지급준비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TGA 잔고는 보시면 9,43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QRA에 의하면 올 4분기 목표 TGA 잔고는 8,500억 달러예요. 대략 현재는 1,000억 달러가 초과되어 있다고 본다면 셧다운 해소로 인해서 이 금액이 시중으로 풀려서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고 해도 2.88 트릴리언 달러가 대략 2.98 트릴리언 달러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억 달러가 0.1 트릴리언 달러니까 그렇죠. 지난 코로나 이후의 양적 완화 시기를 보면 지급준비금의 최고 레벨이 대략 4.2 트릴리언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긴축이 시작이 됐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도 쌓여 있었던 영레포 잔고가 대략 2.4 트릴리언 달러가량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중으로 빠져나오면서 긴축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유동성 흐름을 메꿔줬던 것이죠. 어쨌든 요지는 앞으로 TGA 잔고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지준금이 늘어날 것도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된다. 지준금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반짝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폭발적이기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월 1일의 QT 종료입니다. 파월 의장이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보시면 빨간 선이 연준의 자산인데 계속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QT 속도를 늦춰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QT를 종료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죠. 대신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건 QE는 아닙니다. 양적 완화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코로나 때처럼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했을 때를 보시면 연준의 자산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파란 선인 지급준비금도 이에 발맞춰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막 풀었을 때처럼 유동성이 급증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대신 중앙으로 돈을 빨아들이던 청소기가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는 전원이 꺼진다는 이야기니까 서서히 시중의 유동성이 쌓일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완화 시행 예정입니다. 연준에서 2025년 6월 25일에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을 완화하겠다는 개편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고요. 그 논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시행이 된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올 12월에서 내년 1월 1일 정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행 목적 같은 경우는 은행의 대출 및 국채 매입 여력을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죠. 이 SLR 비율을 낮추게 되면 자기 자본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대출, 보유자산, 국채, 레포, 파생상품 등에 대한 익스포저를 은행에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돈이 풀리면서 확장 모드로 전환되는데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종합을 해보면 저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 단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유동성 측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11월 말에서 12월로 가면서 유동성을 반짝 더해줄 호재거리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다가 포지션의 일부를 단기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서 10% 내외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 보는 것은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온체인 데이터 정보, 차트 정보, 트레이딩 관련한 타점, 참고할 수 있는 신호 지표 등은 디스코드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느낌입니다. 잘 대응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우울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런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잘 대응하면 더 큰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끝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